지금 어떤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옛 연인이나 현재 연인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건 사랑보다 생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붙잡은 적도 있고 매달린 적도 있어요. 오늘 밤에는 그 생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나로 중심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안을 읽어주는 토니입니다. 저번 밤의 대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애가 사랑이라기보다 생존, 작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대화에서는 그 생존 시스템이 실제 우리 연애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존 연애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생존형 연애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에는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삶의 에너지가 첫 번째로 삶의 에너지가 연애, 노동, 유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애가 생존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삶의 여러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재편됩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SNS나 연락 패턴은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공부, 커리어, 자신의 성장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상대를 붙잡기 위한 도구로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로 하여금 이쁨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 생각 자체가, 고민 자체가 결코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애가 삶을 확장시키는 한 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좋아함이라기보다 혼자보다 둘이가 낫잖아 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좋은가 라기보다 그래도 혼자인 것보단 둘이 낫잖아 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관이나 결, 삶의 방향성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가 낫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거나 계속 사랑이란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를 깊이 좋아하고 설렘을 느꼈다기보다 혼자 남겨지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제 안에 연애를 만들어내는 패턴과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제 행동이 결코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동은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단지 지금 제 자신의 그런 결핍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반성하며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흔들림이 곧 자기 존재의 위기로 느껴진다입니다. 생존형 연애 시스템을 가진 저로서는 관계의 작은 흔들림조차 생존의 위기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고, 그러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 죽을 것만 같다 라고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불안이 심해지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거나 일상 속에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과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서 카오스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이걸 제가 예민해서라고만 하기에는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하다 라고 제 몸과 제 뇌에서 생존 신호를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생존 연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러한 질문들을 같이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 할까? 저는 제 연애 패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연애는 생존 시스템이 관계에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첫 시작은 제 자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스로 세운 방향은 아주 단순한데요. 정서적 생존 중심을 외부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천천히 옮겨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혼자 살아가자, 연애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연애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유무를 떠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기초 체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밖이 아니라 그 정서적인 기반을 나로서 다시 세우는데 작은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작은 시도들이 어떠한 완벽한 솔루션이라기보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혹시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시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몸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것도 회복의 사실 첫 단계는 몸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몸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충분히 수면을 취한다던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10분 정도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지도 너무 배부르지도 않는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당 섭취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본다든지. 되게 뻔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서적 생존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연애가 이제 흔들리면 저의 식사, 잠, 일상생활이 참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계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만 에너지를 썼으니까요. 결국에는 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상대와의 관계 상태와 상관없이 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루틴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결국에는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혼자서도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입니다. 생존형 연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상대 연인들에게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상대의 말투나 기분이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오늘 하루의 기분과 상태가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작은 창작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혼자 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겁니다. 혹은 개인의 기호에 맞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되겠죠.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이런 기록하는 행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워낙 많은지라 그 생각들을 계속 일정한 시간에 혹은 잠자기 전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 타기, 뭐 수영하기,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밤의 대화를 준비하는 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경험했던 감정을 개념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해보는 이 순간이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뭔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라는 사람이 연애 혹은 다양한 인간 관계 밖에서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걸 제 몸에 천천히 알려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번의 시도,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저 역시 다시 또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 또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나약하냐 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또 말해 줄 겁니다. 또 내 생존 시스템이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요. 그것만은 해선 안 되겠지만 뭐 10분 동안 산책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든지, 하루 종일 아무한테도 연락이 없을 때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본다든지, 오늘 내가 얼마나 불안했고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아봐주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해봄으로써 회복의 연습을 계속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의 대화를 정리를 하자면 연애의 실패가 단순히 슬프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의 위기처럼 느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회복의 시작은 내가 이상하고 내가 나약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생존 시스템이 관계에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주 천천히 정서적 생존 중심을 외부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천천히 옮겨 놓는 연습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 연습을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제가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생존 시스템은 혹시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은 제가 준비한 오늘 밤의 대화에 의미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연애는 혹은 상대와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라기보다 이미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나의 삶을 조금 더 넓혀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밤의 대화의 채널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솔직하고 또 여러분의 공감에 맞는 주제로 최대한 뇌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생물학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서 제 경험과 더불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밤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불안을 읽어주는 토니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굿나잇 나의 친구들.